안녕하세요, 스님. 결혼 3년차 주부인데요.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. 저희 집은 좀 넉넉한 편입니다. 어릴 땐 단칸방에 모두가 모여 살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빠의 사업이 잘 돼서 형편이 많이 넉넉해졌어요. 부모님은 당연히 노후 걱정은 없는 편이시고요. 하지만 그렇다고 저나 제 남편은 부모님의 재력을 믿거나 기대하진 않습니다. 그건 부모님 돈이지 저희 돈이 아니니까요. 신랑도 저도 집이 여유롭다는 걸 결혼 전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. 사실 저도 많이 내색하진 않았거든요. 그런데 결혼 이후에 친정을 자주 오가면서 또 가족 모임을 하면서 시댁과 친정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. 저희 친정과는 반대로 시댁은 두 분 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. 사실 많이 어려운 편이세요. 그래서 남편이 용돈을 따로 드리는 걸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묵인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요, 이 차이 나는 게 남편한테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. 처가에 가기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심지어 최근엔 저에게까지 열등감 비슷한 걸 느끼는 것 같아요. 이런저런 핑계로 처가에 잘 오지 않는 사위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아버지는 다음날 신랑에게 전화해서 통장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힘내란 식으로 용돈을 주시는데요. 이것마저도 저희 남편을 스트레스로 느끼나 봅니다. 부모님께는 용돈 같은 거 주지 마시라 해도 부모님은 체면상 거절하는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. 사실 전 마음으로 이해하려고는 합니다.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는 남편이 또 잘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도 있어요. 또 어떻게 다가가서 대화해야 되고 마음을 풀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. 솔직히 이런 남편이 너무 속이 좁은 건 아닌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. 이런 일들로 마찰이 더 잦아질까 봐 앞으로 걱정이 되는데요. 스님,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하셨습니다. 결혼한 지 3년 됐다고 했는데 어떤 이렇게 시집과 친정이 격차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다소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상대를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다 보면 네.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나타나게 돼 있고 부정적인 면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친정은 좀 부유하고 시집은 좀 가난하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이 부분의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좀 답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.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친정은 어렵고 대개가 시집이 좀 부자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면 대개 그 며느리들이 시댁의 눈치를 좀 살피는 그런 구조가 많이 그 이야기되지는 부분은 참 많은데 이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이제 네. 친정은 좀 부자고 시집은 좀 가난해서 남편의 입장에서 친정의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 같은 거에 또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그 본인 스스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작용을 해서인지 모르지만 서로 그 갈등이나 편하지 못한 부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다 그 좀 이렇게 평균치 삶을 살 때는 좀 당당할 수 있지만 한쪽이 좀 기울어진 부분이 삶을 만들어냈을 땐 자기 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축되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. 근데 문제는 세상을 사는 부분을 돈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고 이 남편에게 돈 이상의 어떤 그런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. 돈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좀 그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를 만나거나 친정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당당할 수 있는 남편의 자리. 그것은 뭐 그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은 몸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정성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열등감에 차여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. 네네. 의도적으로 친정에서 소위 남편의 어떤 손길 같은 부분을 좀 찾아서라도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부분이 돈이 아닌 행동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친정 집안의 어떤 기여도 같은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자긍심이 만들어지고 존재감에 대한 어떤 그런 확인의 순간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그와 같은 갈등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
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? 네. 그 심부름을 시키는 부분 자체가 뭐 그 손길이 아쉬워서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부여하고 기회를 통한 성취감을 통해서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 바로 부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어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한 그릇 떠왔을 때 리액션을 해서 본인의 역할이라는 자체의 행위가 이렇게 찬사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을 때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또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걸 이렇게 줘놓고 한 입만 달라고 해서 조금벼먹고 난 이후에 너무 그 준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그 찬사를 보내거나 그러면 그 아이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선행에 대한 부분이 기쁨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그 모두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부분의 환경을 만들어 가듯이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칭찬에 대한 기회 어떤 기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회가 별로 없음으로 인해서 아마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열등감으로 난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든지 돈이 아닌 딴 방법으로 남편의 존재감, 사위의 존재감, 또한 어떤 그런 그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,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일상적인 누구는 그런데라고 하는 비교로서 일관하지 말고 그 남편의 어떤 그런 그 친정에서의 역할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머리를 짜내서 고민을 한다거나 하면은 서서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게 하고요. 또 그 돈이 아닌 정말 그 장인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뭐 레저를 함께 한다든가 뭐 여행을 함께 한다든가 어떤 그런 기여의 어떤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스스로가 뭔가 그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뭐 좋게 부부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또 가정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. 또한 이제 그 시부모를 도와주는 부분에서도 남편에게 그렇게 맡길 것이 아니고 본인이 조금 여유롭다면 오히려 그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네요. 시부모를 걱정해주고 또 노후에 대한 부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을 때 부분을 계리를 좀 죽여가면서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하는 느낌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열등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부부 사이를 좋게 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.